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빰. 네, 이제 7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을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출제 경향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약간 어려웠습니다. 참 평이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정말 평이했으면 좋겠는데 살짝 75회에 비해서 어려웠습니다. 살짝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 푸는 수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교재 판서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1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워낙 교재 판서가 워낙 좋아요. 제가 그래서 판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 합격자 분석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 결시자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 이유는 아시죠? 정부 전산망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험서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결국 좀 이런 어떤 결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 합격률이 50% 살짝 안 됐는데 요 정도면 준수합니다. 50% 요 정도면 막 약간 어려운 거지 엄청 어려운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급을 보면 17.27%예요. 이건 살짝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 시험이 와 역대급 어려워 이건 아닌데 평균보다 살짝 어려운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전체 합격률은 한 50%대는 나와야 되고 1급 합격률이 한 20%대는 나와야 이게 평균을 유지하는 건데 살짝 떨어지고 있잖아요. 살짝, 그죠? 살짝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합격률 이게 75회가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또 이게 76회 좀 쪼인 거죠. 쪼이니까 이렇게 푹 떨어졌는데 지금 1급 합격률도 보세요. 지금 푹 떨어졌죠. 지금 75회랑 76회가 너무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뉘는데요. 30문항, 20문항 주로 이제 이런 비율인데, 자, 전근대는 지금 선사 둘, 고대 8, 고려 8, 조선 9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총 27문항인데 두 문항 빼고 25문항을 가지고 고대, 고려, 조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문항들이 배치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총 22문항인데 지금 압도적으로 정치죠. 이게 정치는 뭐냐면 왕이에요, 왕. 왕이 뭐 했냐 이걸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전근대 시대를 공부할 때는 왕이 뭐 했냐, 그때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화 파트고요. 됐죠? 자, 근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현대는 계한기 8, 일제강점기 9, 현대 5, 시대통합 1문항. 세시풍속은 심화에서 안 나왔습니다. 이제 추세가 세시풍속은 기본적으로 옮겨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총 2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좀 나왔고, 현대사는 늘 한 5문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니까 그 이외를 이 계한기와 일제강점기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별 출제 비중 킬러 문항은요 8번, 15번, 37번, 44번을 가장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문항들 한번 이따가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판서 교재만 여러분 잘 공부하셔도, 그리고 별 채우기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무난히 합격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판서 그 페이지를 따갖고 왔어요. 제가 그런 다음에 박스를 쳐놨어요. 파란색 보이시죠? 이 파란색은 뭐냐면 키워드예요. 그 1번 문항의 키워드. 그리고 빨간색 보이시죠? 요거는 답지예요, 답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요렇게 공부하면 1번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의 판서가 워낙 좋아요. 워낙 좋기 때문에 그 판서를 공부했을 때 1번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의미. 이렇게 50문항 다 나오면 최고잖아. 그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뗀석기, 주먹토끼, 이제 구석기, 동굴 막집이라는 것이죠. 자, 보면 알겠지만 주먹토끼 나왔어요. 그죠? 구석기.
답지는 네, 바로 중고로 동굴이나 막가. 아까 나왔죠? 그 개념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민무니 토기의 식량을 저장하였다. 자, 이건 이제 성동기 민문이니까 가닥 박힌 신석기, 명도전, 철기시대, 철제 농기구는 철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인데요. 자, 여기 지금 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그 제천행선 동맹이고 서옥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한 거야. 판서를 통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국가 서옥 나왔죠. 그죠? 서옥 나왔으니까 고구려야. 고구려, 예, 아까 제천행사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공부한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도는 사만이고요. 책화는 동예고요. 범금 8조는 고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화백회의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지금 키워드를 보니까 고국 원왕,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을 했고 고국 원왕이 이때 전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고구려 내려오죠. 이때는 지금 오히려 백제 계로왕이 죽어요. 예,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의해서 죽어요. 요 흐름. 요게 이제 4세기의 모습이고 이게 5세기의 모습. 요거 이제 공부를 했다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자, 백제를 공격했대요. 고구려왕 거련이. 이거 장수왕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했대요. 이게 이제 근초고왕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산성. 앞에서 관산성, 여기도 있네요.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그죠? 네. 관산성. 그러면 뭐 정답은 나가다를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문화 파트입니다. 문화 파트. 예, 금동 대향로, 예, 산수문이 벽돌 모두 백제의 문화유산. 공부를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금동 대향로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제의 무엇이다? 네, 바로 정답지는 산수문이 벽돌. 네, 그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요거는 네, 요건 이제 통일, 그러니까 요건 이제 신라, 예, 신라와 관련된 그런 결과물들인데, 특히 이제 민정문서가 있습니다. 예, 민정문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작성을 했던 것인데, 서원경, 청주 서원경에서 지금 발견이 서원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 신라, 청해진, 그죠? 장보고에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라, 특히 통일신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촐락문서가 나왔어요. 그죠? 서원경. 딱 나왔잖아요. 예, 민정문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경제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네. 통일신라니까 청해진.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구주 오소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통일신라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내용. 요거 이제 공부를 한 거야. 국학을 설치하고 다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요렇게 공부를 했다 치고 어떤 왕이냐? 국학 구주. 네. 신문왕 알 수 있죠? 답은 네. 관료전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했다. 그대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판서만 제대로 공부하시고 별초기만 열심히 하셔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쭉 증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제 고대 문화, 부석사, 의상과 관련된 부석사를 창건했고 화엄일승 법궤도를 또 제작했던 그런 인물, 통일신라, 승려, 의상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7번 문제를.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 부속사 나왔잖아 지금. 네, 바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오, 좋아요. 네, 답은 화엄일승 법궤도. 아까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발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발해 누가 세웠습니까? 대조연이 세웠잖아요. 예, 나중에 잘 나갈 때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모습들을 공부했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 국가, 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지난날 어디의 왕자 대봉이가 자신들의 자리를 신라 위에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국가는 어떤 날이냐? 대시야, 대시, 그죠? 예, 바로 발해를 이야기합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네, 바로 오경 15부 62주 그대로 고르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지금 네, 원종 애노이나 이건 이제 통일신라 말기네. 예, 통일신라 말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뭐 중앙 귀족, 진골 귀족 간의 그 권력 다툼, 지방 통제가 안 되니까 원종 애노이난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원종 등장했지 않습니까? 아, 통일신라 말기네. 예? 여기서는 네, 김원창의 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또 후삼국, 예, 후삼국이 이제 정리되는 그 과정. 네, 항상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공고신일 말씀드리잖아요. 자, 지금 1, 2천 전투, 다음이 금산사 유패, 금산사 유패했던 그 견훤이 예, 결국 이제 고려 쪽으로 오고 결국 왕건과 견훤이 손을 잡고 예, 아들 신검을 무너뜨리는 1, 2천 전투로 이렇게 가는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공부에다 치고 갑시다. 견훤이 금산사에 있은지 탈출해서 이제 고려로 갔고 1, 2천 전투 예, 고르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 판서에 다 있잖아요. 예. 어떻게 공부할 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패턴은 판서 공부하시면 집중해서 판서 공부하시고 별 채우기 따라오시면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기출로 문제 풀면서 문제 적용 넣으시면 예, 틀릴 수가 없어요. 예, 불합격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이제 고려시대로 한번 와 볼게요. 고려시대는 지금 관학지능책으로 양현고, 그다음에 전문 칠제 이런 것들을 지금 국자감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문제 갑니다. 다음 등장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 양현고 예종이죠. 자, 그러면 국자감 칠제 바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신정권 때 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무신정권, 네, 중방, 교정도감, 그다음에 정방, 뭐 야별초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지금 정중부, 이음인, 최충원, 야별초를 좌우별초로 나누어서 편성했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야별초 등장했죠, 지금. 네, 그래서 예, 요게 지금 최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최우니까 지금 이렇게 정방, 서방 나오면 되겠네. 네, 정답은 네, 정방을 설치했다. 무신념을 공부하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고려의 경제입니다. 고려의 경제인데 국제무역항으로 병란도가 유명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화폐, 해동통보, 숙종 때 주전도감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볼까요? 자, 이 나라 어떤 나라냐는 거야 지금. 네, 지금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역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건 바로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가 이게 어느 시대인지 모른다. 그거는 12번쯤 오면 12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고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는요 이렇게 시대별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모르겠어. 근데 문항 배치로 보면 이건 고려 시대잖아요. 그럼 고려 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려 시대 지금 하나밖에 없죠. 예, 주전도감 해동통보를 발행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요거는 이제 고려 시대 때 외침들이 많잖아요. 그죠? 10세기부터 계속해서 외침들이 있는데 이 거란 침입 때 있었던 그 모습들, 네, 강조의 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진과 관련이 있죠. 이자겸의 어떤 그 금의 사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왕교. 여기 왕교의 난. 요건 이제 그 호족 연합 정권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초기에 그 이제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 뭐 그냥 순서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왕규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이고 강조, 이자겸, 나다가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다가가 정답이 됩니다. 좋아요. 자, 이것도 한번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 고려의 수도, 나성, 축조, 왕건릉 이런 게 있습니다. 개경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가볼게요. 자, 가지역의 탐구 활동입니다. 자, 고려 왕조의 궁궐토니까 여기는 개경이 되겠네요. 개경의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네, 강감찬이 건의하여 건설된 성곽, 나성 고르시면 되겠죠. 저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3번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몽골과의 침입 과정 속에서, 몽골의 침입 과정 속에서 이걸 어떻게 버텨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김윤후라는 인물이 활동을 했고요. 충주, 충주, 처인성 전투, 충주 전투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떤 그 배경들이 이제 최후 때 강화도를 천도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김윤후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가에 대한 고려의 활동입니다. 김윤후, 충주, 몽골이에요. 몽골에 대한 대응으로 옳은 것은 네, 강화도로 옮겨서 항전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지금 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이건 고려의 문화죠. 순청자에서 청자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자, 가장 적절한 거 고려시대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고려의 문화유산 고르라고요? 네, 청자, 1번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이제 원간섭기. 원간섭기에 부마국이 되었고 충렬왕, 충성난, 충자가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해설란을 보시면 응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매 같은 것들을 징발하는 곳입니다. 자, 가상뉴스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변발이 있고요. 그리고 원의 황녀와 혼인을 했고요. 부마국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 이후에 있었던 원간섭기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원간섭기 응방 이런 거 이걸 빼기법을 하면 금방 또 답이 나옵니다. 3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건 이제 세종 때 박연을 통해서 아학을 정비했고 또 삼강 행실도를 가능했던 세종 때의 모습들. 가상대화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아학 정비 박연 세종. 그러니까 삼강 행실도가 편찬되었다.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자, 지금 요거는 그 사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무갑기을이죠. 4개의 사화, 조선 전기에 있었던 사화. 무호사는 김종직의 조이제문, 갑자사화는 패비 윤씨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나중에 반정이 일어나죠. 자, 가왕의 재위 시기예요.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이니까 이건 누굽니까? 네, 바로 연산군. 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이 연산군이죠. 무호사와 갑자사화 모두 다 이거 다 연산군 되잖아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중종이 오는 거니까 그 앞은 무호사와 갑자사화 모두 연산군이라는 사실. 네,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은요. 이건 이제 임진왜란 때 권율의 행주대첩, 북관대첩, 이런 어떤 그 전승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밑줄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권율 나왔으니까 이거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 북관대첩.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조선시대 때 3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3사는 대제학, 경연을 주도하고 있는 곳 옥당이라고도 불렸던 홍문관. 3사의 중 하나로서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가에 대한 설명, 옥당 나왔어요. 이거 홍문관. 바로 나왔죠. 홍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예요? 홍문관이 3사. 정답은 2번. 사실 여러분들 이게 약간 어렵다고는 했지만 여기까지 이제 풀어봤는데 그렇게 그냥 판서 개념만 공부 좀 잘 해놓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지금 판서 지금 이렇게 패스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판서에 있는 내용도 거기 앞, 윗줄 이거 공부해보면 다 하나는 키워드, 하나는 답지고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람회 폐단으로 대동법이 시행되었죠. 김유기를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공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에 대한 탐구활동. 이게 뭡니까? 곡물, 김육, 네, 대동법. 대동법에 대한 탐구활동 가장 옳은 것. 네, 공인이 등장한 배경. 바로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 실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이익은 한전론을 주장했고요. 영업전을 설정하자 한전론을 주장했고요. 그의 저서 성호 사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 공부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네, 영업전 한전론 이거 뭐 성호 이익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성호 사설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이게 다 나오잖아 지금 그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영조 때 영조가 뭘 했냐라는 거죠. 청계천 준천사 신문고 요거 영조 때 특히 이제 속대전을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 네. 자, 다음 절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준천사 신문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영조가 되겠네요. 자, 영조 속대전 편찬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드디어 이제 현대사 쪽으로 근현대사 쪽으로 넘어와 봅니다. 아마 복합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조선 후기군요. 천주교 신유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 이때 이제 정약용 집안이 아주 그냥 몰락을 하죠. 황생백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종 이건 뭐 조선 초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거야. 지금 보니까 지금 정약종, 네, 이승훈, 아이고 지금 천주교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조선 후기네. 근데 이때 볼 수 없는 모습이 뭐냐는 얘기예요. 네, 개미자는 태종 때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로 가야 되는 게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 문화입니다. 혜원 신윤복의 그림, 네, 혜원 신윤복의 그림 딱 나왔죠 지금. 좋습니다. 자, 이 화가의 다른 작품도 알려줘. 그럼 신윤복의 그림을 고르면 되는 거네. 딱 신윤복 화풍. 이거 나왔네요. 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요거는 이제 근현대사로 왔어요 지금.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의병, 위정척사, 을미, 의병, 이제 의병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건 이런 배경 속에서 갑신전면 이게 개항 직후의 모습이에요. 개항 직후의 모습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소가 올려진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강화할 수 없대요. 강화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화도 조약, 그죠? 예, 강화도 조약을 지금 네, 지금 한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지금 강화도 조약 맺으려는 이거 강화도 조약 반대하는 거죠. 개항 반대야, 개항 반대. 그 개항 반대가 올려진 시기가 언제냐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신미양요, 갑신이면 요 사이가 되겠네요. 개항하고 나서 요 사이가. 그게 멀죠? 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그 근현대사는 흐름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근대는 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근현대는 흐름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흐름 쭉 따라오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네, 요것도 개항을 전후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 그죠? 흥선대원군 때 뭐 했느냐.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국내적으로는 뭐 경복궁 중건, 국내 개혁이 있었고 그 외로는 이제 외적들을 이제 막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자, 밑줄은 중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경복궁 중건 원납전, 흥선대원군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네, 바로 한성문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이제 병인 양요 아니겠습니까? 병인 양요. 흥선대원군 때 있었으니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가 뭐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내지 무역이 허용되었다. 요거 지금 고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지금 청나라 상인들이 양화진과 한성의 전포를 열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아니겠습니까? 이 장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네, 이모군란 계기로 체결되었다. 뭐 그냥 고르시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1차 때는 반외세보다는 반봉호에 좀 더 강한 모습인데 2차 때는
반외세적 성격이 강했단 말이죠. 예, 그 계기는 뭐냐면 이게 이 경복궁 점령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주가 동학 농민군들이 넘어갔고 정부는 또 전주 화약을 체결하면서 수습을 하려는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왔네요, 지금. 네, 지금. 네, 전봉준 나왔고, 뭐 사발통문 나왔고,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 네, 집강소. 너무 쉽대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민공동회 독립협회 헌의 6조. 아, 이건 뭐 그냥 뭐 요것만 공부하시면 이제 문제 풀려야죠. 자, 지금 나왔죠, 지금. 네, 다양한 의견, 독립관에서 토론회 장. 여기 바로 관민공동회의 결과. 네, 바로 네, 헌의 6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9번 신참, 대한제국의 그 개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에 발급했다는 거, 이게 답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 개혁의 내용으로 9번 신참, 대한제국 내용으로 오는 거, 네, 직에 발급. 뭐, 틀릴 수가 없어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역시 또 전차가 운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자, 알렌, 네, 광해원 최초의 근대식 병업 80년대고 90년대 와서는 또 전차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80년대, 90년대 그 흐름들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 80년대 주머니, 90년대 주머니 이렇게 공부를 하라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 갑니다. 지금 네, 배제학당, 광해원, 한성전기회사, 원각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가면은 교육 입국 조소의 근거에 설립된 게 배제학당인가요? 그건 이전이죠. 알렌의 건의로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 맞죠.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오가는 전차를 운행하였다. 한성전기회사. 전기가 있어야 전차가 운행하겠죠? 맞죠. 나온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 이건 일제강점기입니다. 원각사는 한 말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른 몇 번? 네, 3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35번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이잖아요. 이 을사늑약의 결과 외교권이 강탈되었고 통감 정치가 시작되었고 이에 반발해서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흐름. 결국 이때 고종이 퇴위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외교권 강탈이 뭐예요? 을사늑약이야. 그죠? 을사늑약.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지금. 네, 을사늑약. 네, 헤이그에 갔다.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요. 일제강점기 정책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헌병경찰 태형이 있었고요. 칼찬교사의 모습들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형령 10년대 칼찬교사.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자, 이건 이제 1920년대 저항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가볼게요.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 보통학교의 수업료는 통학교와 동일하게 적용. 요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제 1910년대는 이게 달랐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인 학생들은 6년간 초등학교 교육을 배울 수 있는데 조선인들은 뭐 4년. 이렇게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20년대 와서 3.1운동 이후에 이렇게 동일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령이 나왔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왔다. 이제 요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법령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1920년대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밀립대학 기성의 창립.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니까 밀립대학이지 뭐.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다 시기가 앞쪽이에요. 다음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의열단은 이제 조선혁명 선언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공부했으면 됐지 뭐. 김원봉이 세웠던 네, 의열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너무 중요하죠. 조선혁명 선언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이게 아주 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물산장려 운동, 물산장려 운동, 평양에서 출발했던 그 물산장려 운동인데 우리 것 쓰자는 이야기죠. 자,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평양 내살림 내 것으로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네. 자작해.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자. 토산품, 국산품 쓰자는 얘기잖아요. 정답을 해서 3번 물산장려 운동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여성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 이제 신간회의 자매단체로서 근우회가 나옵니다. 이 근우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우합작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건 1920년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후반 가볼게요. 자, 1920년 후반 여성운동단체 이건 뭐 근우회죠. 근우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네, 민족협동련. 이거 신간회와 성격을 그 이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조직들이죠.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과 같은 그런 조직들입니다. 자, 그런 요건 이제 나오는 건데, 요 경학사는 이거는 뭐 1910년대 국외독립운동 기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충칭으로 가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떨어지네요. 어떤 문제가 나왔길래 이럴까? 가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누구의 한국 광복군 창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산하부대잖아요. 그죠?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거네. 아, 경학사 이거는 3.1운동 이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기 전이니까 옳지 않은 거의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건 이제 193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를 관통하고 있는 일제 정책이 뭐냐? 예, 이게 지금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나오는 내용, 뭐 한국시민서사, 암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기가 작성된 이후 중일전쟁, 한국시민서 이거는 30년대 후반 40년대예요. 이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뭐냐? 예, 여자 정신 근로령, 정신대, 그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뭐 이렇게 빼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현대사로 한번 와볼까요? 현대사. 지금 보니까 박정희 정부 때의 새마을운동 60년대에서 70년대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가에 들어갈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제 이렇게 나왔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야. 어? 아는 거? 새마을운동? 이거 박수. 아유, 너무 쉽지 않습니까?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광복 직후의 모습. 광복 직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광복 직후에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이제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어쨌거나 그 기존에 우리 조선인들이 운영했던 뭐 행정조직 이런 것들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공부했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운형 씨가 어제 15일 광복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무엇의 수반이었던 바로 지금 가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이게 뭐냐면 휘문중학운동장에서 무엇의 수반인 여운형 씨가 자, 그러니까 네, 여기서 지금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된 후 해산하였다.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네, 바로 건국준비위원회죠. 네,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했다가 이제 이게 해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운형 나왔죠? 조선건국 동맹이었다가 나중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 광복 직후에 그 수반이었던 여운형 씨가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건국 동맹,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물은 여운형이고요. 자, 거기서 뭐 했냐? 네, 조선 요거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지죠. 자, 제주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토벌대에 의해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특별법. 그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요. 요건 이제 그 이황의 사단 칠정 논쟁 기대승과의 사단 칠정 논쟁이 뭐 조선 전기에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가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지금 뭡니까? 네, 적절하지 않은 거네, 지금. 추사는 김정인데? 근데 이황과 사단 칠정 논쟁, 이건 기대승이잖아요. 그죠? 해당 사항이 없네요. 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헌. 여기 이제 2차 개헌 때는 그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는 철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그 유신 체제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 5년 단위면 직선제로 오는 요 개헌사네, 개헌사. 자,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은 것. 네, 요거는 이제 2차 개헌, 요거는 유신, 요거는 5년, 요거는 6월 항쟁의 결과죠. 네, 그죠? 정답은 네, 가, 나, 다. 모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입니다. 네. 그냥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또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국도 또 나왔습니다. 아까 새마을운동 나왔었잖아요. 그죠? 60년대, 70년 넘어가는 그 박정희 정부의 경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그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것, 네, 지하철 1호선. 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요거, 하나씩 지금 빼기법으로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빼기법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노태우 정부 때 77 선언 나왔고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거.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77 선언 노태우 정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올림픽 뭐 성을 마친 대통령 뭐도 있고 이건 뭐 노태우 정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기의 모습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뭐 금방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지금 여기 대한국 국제, 이거 대한제국때 있었던 내용, 광무개혁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문제 볼게요.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건 통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합 문제. 그죠? 자, 그 뒤를 이은 누구는 용희라는 연호. 광무에서 용희로 왔네요. 그죠? 순종이네, 순종. 그지? 자, 이 순종, 대한국 국제반포는 이건 누구예요? 이건 광무. 고종이죠, 고종. 그죠?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 강의 다 봤는데요. 이게 약간 어렵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 판서와 별 채우기만 제대로 하셨어도 1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그 판서 내용만 적절히 공부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풀고 기출 딱 풀면 합격! 네.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한번 증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실 분들은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용기를 내시고 판서, 별 채우기, 그리고 기출 딱 이 세팅으로 시험 보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